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8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꽤 오랜 시간 고용 부진이 지속됐고 그럼에도 반전 카드조차 보이질 않아 답답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었죠. 그래서인지 최근 발표되는 고용 소식 또 동향들은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난달 고용 성적표는 좀 어땠을까요?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최근까지 이어진 일자리 상황을 두고 최악도 아닌 이 재난 수준으로까지 표현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고용 동향 결과 나름의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8월 기준으로 보면 5년 만에 2014년 8월 이후로 최고의 취업자 증가세입니다. 월 기준으로? 예. 전체 기준으로 2년 4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네. 같은 월 대비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발표대로 3대 고용 지표가 다 개선이 됐다. 예. 취업자 수가 45만 2천 명 늘어나서 큰 폭으로 늘어났고 또 하나 고용률은 높아졌죠. 그래서 0.5% 상승했고 또 실업률은 떨어졌습니다. 작년 8월에 10%, 네. 두 자릿수가 됐다 그랬는데 7.2%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률도 많이 떨어져서 호전된, 그래서 모든 고용 지표가 호전되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어려운 국면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다행인 것인지 이게 지속될 것인지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의미와 배경은 차치하더라도 수치적인 부분이 분명 나아진 것은 이 사실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좋은 일자리 성적표라고요? 예. 2년 4개월 만에 최고의 증가세니까요. 네. 그리고 작년 7, 8월에 매우 심각했죠. 그래서 5천 명 증가, 3천 명 증가. 그래서 재난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우려 냈고, 얘기도 나왔죠. 그런 우려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랑 비교해 보면 이 45만 명 증가는 올해 들어서 20만 명대 증가세로 회복됐다라고 했는데 그 큰 폭으로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책 역량 탓이냐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책 역량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의 결과의 영향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이런 여건 속에서 경제 상황도 지금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결과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신, 지표를 보고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 하나씩 따져볼까요? 취업자 수 증가폭, 실업자 수 이 감소폭, 이 두 개 상반된 이 지표,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이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취업자 수가 늘고 실업자가 줄어드는 게 반드시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왜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구직 활동을 해서 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실업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져나간 인구 수는 늘어났습니다. 약간 불황기에 나타나는 증가세 양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에 최대치로 증가했던 때랑 비교해 보면 그때는 취업자 수가 60만 명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비경활 인구도 줄어들었습니다.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호황 국면에 나타나는 양상인데 침체 국면 속에서 이게 모든 지표가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구나. 이 속에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예의주시해야 될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을 좀 들여다보면 마냥 웃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 지난해 8월 취업자 이 증가수가 유독 적었던 것 같은데 기저효과도 좀 오래 한몫을 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거꾸로죠. 골이 깊었으니까 산이 높아 반대로, 보이는 그런 양상이 빚어지는 건 분명한데요. 또 하나는 작년에 8월에 인구 증가세가 20만 명대였습니다. 올해는 33만 명입니다. 10만 명 격차가 납니다. 정부 발표대로 공공재정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1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 이제 2, 4분기부터 나타났던 20만 명 증가세 추세와 해서 조금 더 호전된 그 정도의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한편으론 일부 학자들이 아직 고용 개선이 된 건 아니다. 이런 고용 상황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긴 이르다. 이런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제 가장
중간 이상의 중상위 일자리가 제조업에 주로 분포돼 있죠. 네. 예, 그런데 제조업의 구조조정에서 뭐 취업자 수 감소세를 주도했었는데 그게 진정되고 있다라는 측면은 다소 다행인 측면이지만 여전히 중액 일자리의 부분에서 예. 그 일자리는 40대가 가장 경제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예.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일자리 수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핵심적인 일자리 영역에서 여전히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예. 고민해봐야 될 것이고요. 여전히 뭐 청년 일자리나 고령 일자리나 중요한 문제죠. 예. 그것이 이제 뭐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하는 것과 동시에 예. 민간 제조업에 40대가 일하는 일자리가 고용 창출될 수 있는 정책은 경기 반작용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부재하다라는 측면에서 예. 보완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긍정이 있으면 부정적인 평가도 뭐 상반되게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부적인 사항들 좀 더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경제를 지금 떠받치고 있고 중심축을 이루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한참 돈을 많이 벌어야 될 30, 40대 연령층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고용 한파가 지금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30, 40대를 좀 따로 떼서 좀 볼게요. 이 부분에 좀 부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40대는 그 제조업 구조조정의 여파, 또 그로 인한 그 지역에서의 영향이 있죠. 예. 파급 효과가 있어서 그로 인한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이 아직까지 구조조정 국면이 진정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 이제 중간에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퇴직이나 중도퇴직이나 이런 구조조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강원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0대는 이제 이동성을 좀 취하는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예. 안 좋은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옮겨가고 싶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다른 모색하는 기간을 갖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20대 후반에 양성하고 또 동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치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고 있는 산업부문 취업자 역시 줄었습니다. 특히 이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금 보였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소장님, 이 8월 감소폭이 가장 작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정 국면이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과거 수준으로까지 화랑으로 회복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선업의 경우는 엄청나게 늘어났던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사실 그만큼 조선업이 화랑을 빚는다고 해도 그때 숫자를 회복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수가 밀려났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역사회 여파도 크다라는 점. 그래서 제조업이 미치는 효과는 지역사회에도 크게 나타난다. 당사자에게뿐 아니라 그런 점에서 제조업 구조조정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다른 연령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사실 이 고용의 질을 높일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긴 하죠. 그런데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50%죠. OECD 3배고 노인 자살률도 3배입니다. 기초연금 도입했다고 하지만 사실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서 노인들이 늙어서까지 일하셔야지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사회안전망으로 당장 해결되지 않다면 그런 재정 투입 일자리 마련과 함께 튼튼한 기초 체력을 구축하는 것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고용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고 정책 방향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는지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전히 침체 국면 속에서 일시 호전세가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완연한 회복세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중일 삼각파도 속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지금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에서 회복되는 기조를 유지한 채 중장년이 근무하는 예. 제조업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고 확충될 수 있는 정책 처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